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박수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올해 서울에 최종 합격한 예비 서울교사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나도 합격하면 꼭 합격 사례 발표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하게 되어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저의 사례가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용고시를 보기로 마음먹고 나서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들을지, 직강을 들을지, 인강을 들을지 등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의 조언과 학교 쓰기들을 찾아보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2년 동안 모두 박수민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초소 시절에는 직강을 수강하면서 공부에 올인하였고 재수 때는 인강을 수강하면서 일병행을 하였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함께 첨부된 저의 합격수기에 자세히 담아놓았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합격수기를 보시면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방법과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발표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 수기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시청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임용고시에 합격할 단 하나의 비결은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공부 스타일도 모두 다르고 사람마다, 상황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합격수기를 읽어보시고 또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 2월 개론 강의 시절부터 말씀드리면 개론 강의를 들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부 계획부터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계속 수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암기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공부 후엔 얼마만큼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등 저의 공부 스타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2월은 계속 계획을 수정해 나가면서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강의 계획서에 있는 공부 계획을 토대로 일정을 짰고 그 이후에는 저에게 맞는 방식으로 계속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대략적인 기준으로 주간 계획을 먼저 짠 이후에는 1일 계획을 더 타이트하게 짰어요. 저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을 때 공부의 효율이 올라가는 편이라 공부 계획을 세분화해서 짜는 것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10분에서 30분 단위로 계획을 짜면 여유를 부릴 새 없이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바로 시작해도 항상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느낌이어서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만약 시간에 쫓기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 방법이 안 맞을 수 있으니 자신의 공부 방법을 점검해 가면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주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개요도를 짰습니다.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칠판에 적어주시는 개요도를 바탕으로 나만의 개요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개요도를 직접 짜면 자동으로 그 파트가 구조화되고 공부할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큰 틀을 먼저 잡은 후에는 그 옆에 세부목차나 가지수 등을 조았는데 이는 인출할 때 매우 유용하였어요. 단권화는 개인의 공부 스타일에 따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여기저기 퍼져 있는 자료들을 한 번에 보기 위해 단권화를 만들었어요. 강의 자료로 주시는 요약본이 한눈에 잘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였는데요. 개강론 시기에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풀 모고 시즌에 이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약본을 루즈링을 활용해 책으로 만들고 여기에 강의 내용이나 책에는 있지만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 추가 자료, 기출 등 모든 것들을 다 추가했어요. 나중에는 논술과 문풀, 모고 자료도 해당 영역에 다 추가하였습니다. 시험장에도 이것만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나만의 백과사전을 만들었어요.
모든 내용을 다 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단권화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권화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단권화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것을 체크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공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암기까지 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요약본에 이미 있는 내용은 밑줄만 긋고 옮길 내용이 너무 많은 것들은 스캔 어플을 활용해서 한꺼번에 인쇄하여 여기저기 끼워 넣었습니다. 공부하는 도중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덧붙이는 형식으로 추가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 단권화는 정말 지저분하고 예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깔끔하고 예쁘게 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실패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예쁘게 옮겨 적다 보니 필기의 내용이 아닌 글자 모양에만 신경 쓰게 되어 저와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암기하자.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 라는 마인드로 하였습니다. 펜은 기출, 문풀, 모고 등 시기에 따라 다른 펜을 사용하였는데요. 사지랑 같이 겹치는 색이 많을수록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므로 더 자주 보았습니다. 지저분한 페이지일수록 머리에 잘 들어왔어요. 한 권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 문풀 시즌쯤에는 이 내용은 어느 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떠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메인 공부는 암기였는데요. 두 문자, 노래 만들기 등 정말 다양한 암기 기법을 활용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암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기출 경향이 점점 이해력과 논리력을 요구하는 서술형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서 공부할 내용을 내가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읽기, 설명하기, 인출하기의 순서로 공부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그 시간에 공부할 교재의 내용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는 단권화를 보면서 마치 교수님처럼 말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해당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담겨 있었어요. 이때 바로 개요도를 보면서 인출하였습니다. 인출은 책을 덮고 백지 쓰기를 하거나 말로 하는 스피치 테스트를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고 무엇을 인출해야 하는지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세분화해서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루소를 공부했다고 하면 인출할 때 먼저 교육 사상만 인출하고 바로 확인한 뒤에 아동관을 인출하고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반복할 때는 교육 사상과 아동관까지 함께 인출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루소 전체를 인출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인출은 정말 괴롭지만 암기와 장기 기억에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출하고 또 하고 계속해도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두 문자를 따거나 노래를 만들면서 외웠습니다. 기출 강의가 있는 목요일 전까지는 같은 내용을 최소 3번 이상 반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기출문제는 앞으로 볼 시험과 가장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풀기 전까지 최대한 암기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꼭 틀리는 문제들은 또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원인을 파악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미처 다 외우지 못해서 틀린 것이라면 완벽하게 외운다. 모르는 내용이어서 틀렸다면 이 내용을 왜 모르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 정의만 암기했는데 원인이 출제된 것처럼 공부한 부분이지만 변형되어서 너무 생소한 것이라면 앞으로 공부할 때는 원인도 생각하면서 공부해보기와 같은 형식으로 틀린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이 내용들을 포스트잇에 써서 책상 주변 여기저기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확인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따로 오답노트는 만들지 않고 문제에 나온 내용은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단권화에 옮겼습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보기 위해서였어요. 문제를 모두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 내용이나 답안을 밑줄 치거나 필기하였어요. 문제 전체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만 프린트하여 붙였습니다. 고시문은 매일 아침 인출했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고시문 암기용 엑셀을 활용했습니다. 고시문은 매일 반복해서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에 크게 개의치 않고 한 번만 읽어본 뒤에 넘겼어요.
토시 하나 빠짐없이 외워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외우는 것보다 매일 빠르게 반복해서 인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강의 수강에 대해서는 저는 초수 때는 직강을 수강하였는데요. 강의가 있는 날에는 앞자리에 앉기 위해 학원에 일찍 갔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으면 집중력이 훨씬 저하되었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했어요. 일찍 가서 개인 공부도 하고 고술 스터디도 진행하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학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직강에서 진행하는 기본 테스트도 그 시간에 꼭 풀고 나중에 해주시는 논술 첨삭이나 문풀 모고 첨삭, 2차 사례 운영방 등 모든 것을 다 신청해서 참여했습니다. 교수님이 해주시는 것 중에 의미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공부 수준을 더 잘 파악하게 되고 공부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강의 후에 이루어지는 질문 시간도 알차게 활용했는데요. 내가 평소 궁금했던 것을 교수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그 10분 남짓한 시간은 정말 저에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책이나 카페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나 공부하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 등을 질문하며 기회를 날리지 않도록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의 목록을 미리 준비해서 갔습니다. 이때 질문하다 보면 교수님이 정서적인 지지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재수 때는 인강 연간 패키지를 수강하였는데요. 이때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소 시절 이론 공부가 잘 되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의를 듣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강은 집중도 안 되고 밀릴 것이 뻔한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강 연간 패키지를 수강한 이유는 첫째, 공부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강의 없이 혼자 공부하다 보면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불안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강의를 들으면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둘째,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였어요. 작년에 시험 문제가 기존의 유형과는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과 추가된 이론들에 대해 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일병행을 하면서 공부 시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강을 들을 때는 강의 내용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필기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었고 필기도 대부분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강을 듣는 것만으로는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원래도 인강은 잘 집중하지 못하는 편인데 한번 들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 느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어려웠던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면서 말로 인출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서두를 말하면 저는 뒷부분을 따라서 이어 말하는 형식으로 하였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인출을 한 번 더 하는 효과도 있었고 집중도 잘 되며 재미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터디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스터디를 정말 많이 하였는데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정보 공유도 잘 되고 서로 의지도 되는 등 저의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또 스터디는 저를 나태지옥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스터디를 계획하고 시작할 수는 없었고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추가해 나갔습니다. 그중 가장 도움이 됐던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강에 다닐 때에는 다음 카페에서 수업 시간 전에 일찍 와서 함께할 구술 스터디원을 구했어요. 강독 스터디가 아닌 암기 인출 구술 스터디였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공부한 것을 말로 꺼내고 이를 다른 사람이 피드백해주는 시간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 스터디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인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스터디원의 인출에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듣는 것 또한 내용 이해와 장기 기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구술 스터디로는 모든 내용을 다 인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평일에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에는 온라인으로 백지 쓰기 스터디를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혼자서 말로 인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백지 쓰기는 한눈에 파악하고 머릿속에 구조화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정의쓰기 스터디는 서술형 시험에 대비하여 시작하였는데요. 구술이나 백지 쓰기로도 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주로 주절주절 말로 하거나 아니면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 인출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서술형 연습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획은 정말 세분화해서 잘 짜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초반에는 저의 공부량을 가늠하지 못해 어려웠지만 공부량이 가늠된 이후에는 이 정도는 조금 쉬었다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화를 하며 핑계대기에 급급하여 새로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스터디들을 진행했어요. 이 스터디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쭉 한 것은 아니고 정말 집중이 안 되는 시즌에만 단기로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들의 자세한 진행 방법 또한 합격 수기에 담겨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는 스터디원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자신에게 잘 맞는 스터디를 구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참고하시어 각자의 공부 방법과 잘 맞는 스터디를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론 시즌에는 공부 시간을 더 늘려서 진행하였어요. 공부의 습관이 잡히기도 하였고 절대적인 공부량이 늘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의 방식은 개론 시기 때와 거의 동일했고 강의 진도에 따라 안전과 농술 등을 추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안전은 학교 7대 안전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토대로 비슷한 영역끼리 묶어서 일주일 단위로 반복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해당 영역의 전체를 하지는 않았고 일정한 만큼만 한 뒤에는 나머지는 다음 주 분량으로 넘겼습니다. 이때 법령도 함께 외웠는데요. 안전 법령은 정말 잘 안 외워져서 직접 노래를 개사해서 외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캐롤을 개사해서 외운 것인데 생활교실 안전한 놀이기구나 실종 몸에 이런 식으로 안전법령의 순서대로 맨 앞 단어를 따서 개사하였습니다. 앞 글자만 따면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단어로 만들면 잘 기억이 나고 이때 조사까지 넣어서 만들면 실수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논술은 강의가 시작하면서 함께 시작하였고 강의, 과제, 스터디 이렇게 주 3회 정도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날은 쓴 것과 모범 답안을 비교해보거나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복습하였습니다. 논술은 많이 써보는 것과 탄탄한 이론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논술의 내용을 영역별로 단권화에 다 추가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강론 시즌이 시작되면서 공부 시간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회독 때문이었는데요. 회독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역시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인출로 하였습니다. 개론을 함께 반복 인출하였고 강론은 시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번 주 강론, 지난주 강론, 예전 강론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인출하였습니다. 한 영역을 길게 공부하는 것이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집중력이 짧고 그래서 다양한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꺼내보기 때문에 더더욱 장기 기억에 잘 저장되기도 하였어요. 회독할 때에는 모든 부분을 다 인출하지는 않았고 나에게 어려운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독 시기가 오면 지난번에 안 했던 부분들로 위주로 하였어요. 또 단계가 많은 의사소통이나 사회관계 등과 같은 영역은 오전에 따로 시간을 분배하여 단계 암기를 하기도 하였고 그날 밤 자기 전에는 개요도를 보고 하루 공부한 내용들 중 랜덤으로 인출하는 시간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공부를 하다 보니 말로 인출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저와 정말 잘 맞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구술 짝 스터디를 추가로 진행하였는데요. 이 스터디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어 재수 시절부터는 개론반 시기 때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문풀과 모고 시즌의 공부도 이론반 시기 때의 공부 방법과 스터디들을 대부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추가한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풀 시즌에는 문제를 실제 시험처럼 풀자는 다짐으로 임했어요. 문제 하나하나를 생소한 상태로 풀어보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공부가 된 다음에 풀어볼 수 있도록 한 주간의 공부를 더 밀도 높게 하였습니다.
마치 강의 전 일주일이 시험 일주일 남았을 때처럼 데드라인으로 설정되어 토요일에 가까워질수록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풀 문제는 영역별 기출 문제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깊게 다뤄지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 기출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이 틀렸습니다. 이때 실망하기보다는 내 답과 모범 답안을 비교하여 문제의 포인트를 찾고 문제를 분석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저의 사고력과 논리력, 이해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출문제와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내주시는 문풀 문제 또한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답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고 모든 문제의 내용을 단권하에 체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마음가짐을 다잡기 위해 유튜브에서 교수님의 사진을 인쇄하여 평소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들 중에 저에게 가장 와닿는 문구들을 적어놓아 책상 앞이나 침대 옆 등에 붙여놓기도 하였는데요. 교수님의 얼굴 옆에 실제로 하셨던 말들이 적혀 있으니 볼 때마다 목소리가 음성 지원되면서 공부 자극이 되었어요. 특히 저는 잠이 많은 편이라 침대 옆에 붙여놓은 수면 시간과 관련된 사진을 볼 때마다 흠칫하면서 책상에 앉게 되었습니다. 모고 때는 일주일에 전 영역 1회 독을 목표로 하였고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풀어보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마음가짐과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O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해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듯 서울도 TO가 점점 줄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적은 TO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의 시험운과 준비된 나가 잘 맞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이 커트라인이 높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노력과 주변 상황, 시험 문제, 평가관 등 그 해의 시험운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어차피 합격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운이라는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망설임 없이 첫날에 지원하였습니다. 75대 1이라는 어마무시한 경쟁률이 나왔을 때에도 오히려 주변에서만 걱정할 뿐 저는 와 이때 합격하면 정말 기분 좋겠다. 동기가 9명이니까 정말 끈끈하게 지내겠다. 와 같은 기대감으로 더 열심히 공부에 임했습니다. 또 저는 작년에 시간 관리에 실패하여 불합격하였기 때문에 모고 시즌에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작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작년에는 대문항 8문제를 모두 풀고 답안지에 옮겨 적었다면 이번에는 대문항 한 문제를 풀고 바로 옮겨 적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한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답안지에 작성하면 시간 관리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대문항 한 문제를 풀고 옮겨 적는 시간까지 7분, 최대 8분으로 잡고 시간을 계산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였더니 나중에는 A형 5번은 적어도 11시 10분에는 시작해야 해와 같이 한 문제당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저절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시험 문제를 푸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최근 연도별 순서대로 풀어보기도 하였는데요. 기출문제는 이미 여러 번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10분 줄여서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인출은 개강론 인출을 한 주에 1회 독으로 돌렸는데요. 그동안 반복 인출을 많이 했음에도 일주일에 전체 영역을 보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처럼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도하였어요. 매주 시험 전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부량에 따라서 개론과 강론을 배치하고 시간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인출해야 했습니다. 한 영역의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백지에 개요들을 적었는데요. 이때 밑에 인출할 만큼의 내용만큼 칸을 비워놓고 적었습니다. 그 뒤에는 중요한 부분부터 미션을 클리어하듯이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인출하였습니다. 모든 부분을 쓰면서 인출하지는 않았고 저에게 어려운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들은 서술식으로 적고 잘 아는 부분은 키워드만 적은 뒤에 말로 인출하였습니다. 이때 다 인출하지 못한 부분은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는 다음 주에 인출하였습니다.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단권화의 필기 정도로 파악하였어요. 이론과 기출 문풀이 모두 한 권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세계의 펜이 겹치는 내용일수록 먼저 인출하였습니다. 인출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포스트잇에 적어 변면에 붙여놓고 다음 부분을 인출한 뒤에 맨 마지막에 인출하였습니다. 논술은 실전반 때 풀었던 문제를 반복해서 한 번 더 작성하였고 저녁 시간에는 포스트잇에 작성되어 있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암기 인출하였습니다. 이때 모의고사 채점 스터디를 추가로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이 스터디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답을 채점하면서 다양한 답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고 내 답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선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스터디원도 출제자가 아닌 수험생이기 때문에 항상 스터디원의 채점이 정답일 수는 없었습니다. 스터디원의 채점에서 OX에 연연하기보다는 첨삭 내용을 보면서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답이 정답이 되려면 이런 포인트를 추가해야겠다. 라는 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차 시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차 시험을 준비하며 2년간 모두 사례운영반을 신청하여서 진행하였는데요. 사례운영반 사전 모임이 시험 바로 다음 주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시험 끝나자마자 여행에 갔습니다. 여행을 통해 열심히 시험 본 나를 격려하고 2차 준비를 위한 마음가짐도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이때에는 카톡, 카페나 단톡 등에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수많은 카더라가 쏟아지는데 여행에 가면 이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내 답이 정답으로 채점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카페 글이나 단톡을 자주 보다 보면 자꾸 최악의 상황에만 대입하게 되어 2차 준비를 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카더라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그런 글들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례 운영반은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초수 시절에는 2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막막하기도 하고 1차 시험의 해방감에 2차 준비를 게을리하게 되기도 하는데 사례 운영반을 바로 진행하다 보니 반강제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문제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조원들과 의논하여 시나리오를 써보는 경험 자체가 저의 수업 설계 능력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한 교수님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나의 수업 모습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이 쑥스러워서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막상 사례 운영반을 진행하면서는 쑥스러움에 대한 고민을 언제 했나 했을 싶을 정도로 내 수업이 사례로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수업 사례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자랑스럽고 수업 실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2차 준비를 할 때는 스터디가 저의 전체 공부의 8할 이상이었는데요. 1차 시험에 대해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스터디를 진행하며 공부 방법을 찾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 공부는 스터디 이후에 피드백을 반영하여 복습하는 것과 강의 복습, 일기자료 정도로 하였습니다. 2차 스터디는 오프라인 스터디를 메인으로 하였는데요. 오프라인 외에도 줌이나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의 스터디가 있었지만 저는 만나서 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았어요. 2차는 지역마다 출제 유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을 응시한 사람들끼리 3-4명씩 모여서 스터디를 구성하였습니다. 또 시책이나 놀이 사례집 요약 스터디도 진행하였는데 이는 초수 때 사실 진행한 것인데 만약 이때 안 했으면 2차 재수 때 진행하였을 것 같습니다. 2차는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놀이 사례집 전체를 볼 수 없었으므로 이 자료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자료만 보면 오개념이 생기거나 내용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먼저 개인 공부로 원자료를 1회독 이상 한 이후에 이 자료로 공부하였습니다. 놀이 사례집 문제내기 스터디는 초수 때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만든 자료는 합격 발표 이후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연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차 스터디들의 진행 방법 또한 합격 수기에 자세히 담겨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차 합격 발표가 나자마자 2차 시험 당일 입을 옷을 정하였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2차 시험 때 이틀간 입은 옷입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옷을 고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프라인 스터디는 1차 합격 발표 이후에 새로 구하였는데요. 올해에는 새로 스터디를 구하는 것부터가 큰 난관이었어요. 서울에서 합격한 인원이 14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스터디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또 저는 스터디에서 내가 아는 것을 전부 피드백해 줄 때 나의 지식이 더 견고해지고 상대방도 나에게 최선을 다해 피드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주위에서는 이걸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워낙 적게 뽑는 시험이니 전략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한다. 대기시도 하나고 평가실도 하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주면 손해다 라는 말을 듣고 저는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스터디원들과 첫 만남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는 최대한 많이 피드백하고 많이 듣고 싶다. 우리 9명 중에 우리 3명이 전원 합격하자는 마인드로 하면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을 말했고 다행히도 스터디원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때 스터디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피드백이 깊고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스터디원 전원 모두 최종 합격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였어요. 또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는 개별 지도도 신청하여 받았는데요. 개별 지도는 시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에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이후여서 시험 전에 실제 시험장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과 같은 연습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터디원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긴장의 정도가 넘사벽이었어요. 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니 문제 하나하나를 답변할 때에도 실제 시험장에 있는 것처럼 정성스레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지도 때 교수님께 받은 피드백은 정말 하나하나 모두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피드백 내용을 반복하여 숙지하였습니다. 이때의 개인 공부는 1차 합격 발표 전과 마찬가지로 복습과 읽기 자료 공부를 위주로 하였으나 주 1회 정도는 개인적으로도 면접과 수업 수련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서울 단설 유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원장님들의 사진을 인쇄하여 벽면에 붙여놓고 보면서 연습하기도 하였습니다. 평가위원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익숙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서 넘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두 제 합격 수기에 자세히 담겨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지피, 상대를 아는 것보다 지기, 나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임용 합격 비결이라고 하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그 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결국 공부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합격 수기를 보며 여러 공부 방법들에 대해 알아본 뒤에는 메타인지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양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꼭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임용시험은 긴 시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의 마음가짐과 내가 진정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내가 보고 느끼고 행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이 내일의 나, 교사가 된 이후의 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구나 참된 교사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기운이 찾아가시길 기원하며 합격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